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드디어 2020학년도 2학기 주차장법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건축법 잘 따라와줘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차장법을 해야 되는데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사실은 주차장 출제 빈도도 조금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저랑 기출문제 가지고 주차장법이 몇 문제 나오는지 20문제 중에 우리 6문제 정도 나왔었나요? 이거 한번 분석해 봤잖아요. 6문제 정도 나오는 거여서 출제 빈도도 높고요. 사실은 실무에 나가게 되면 중요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의 중요도는 조금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건축법을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법은 법조항 내용을 하나에서부터 쭉 본다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만 찍어서 그 부분만 정리된 내용으로 마지막 수업을 3개의 동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건축법도 마찬가지로 어떤 체계가 있었고요. 저희가 첫 시간에 법의 체계를 쭉 봤었죠. 기억을 되살릴 겸 우리 주차장법에 대한 법령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축법에도 상위 법률인 건축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주차장법 역시 법률로서 주차장법이 있고요. 그 하위에 주차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법에 대한 모든 법제처 사이트에 가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차장법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법 생각나십니까? 제가 옛날 책장 그렸던 거 건축법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1장부터 7장까지만 했었고 8장 패스했고 9장 벌칙은 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주차장법에도 이렇게 장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에 그 내용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나와 있고요. 이 장은 삭제됐었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으로 장의 구분은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총칙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산업기사 및 기본이 되는 내용이 총칙에 다 있기 때문에 총칙을 보고 나머지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법이 구분됐다 정도로 볼 거고요. 실무에 나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구분이 될 건데요. 맞추느라고 2장 삭제된 부분을 역시 넣지 않고요. 바로 3으로 넘어갔습니다. 용어의 정리, 총칙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각의 주요 키워드가 될 내용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파워포인트에서는 용어의 정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말을 알아야 실무에 나가서도 그 말을 알아듣고 비슷비슷한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화구조니 방화구조니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내화구조가 더 세다. 방화구조와 방화구획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구획, 구조, 방화지역, 방화지구 뭐 이런 용어는 또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저희 책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제가 지금 회색의 배경을 넣은 부분은 요점 정리를 해서 법과 달리 법 앞쪽에 집어넣은 부분이고요. 원법은 그냥 배경이 하얀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저희 교재에 주차장법 1장 용어의 정의 앞부분에 총칙이죠. 1장 총칙
앞쪽에 제가 집어 넣었을 겁니다. 책 찾아서 보시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총칙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각 장별로 분류해서 매장 앞부분에다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총칙에 보면 용어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책 페이지 몇 페이지? 네, 407페이지입니다. 이거 보시면 일단 용어 중에 우리가 주차장법이죠. 주차장법이기 때문에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을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노상은 말 그대로 길로자죠. 길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에 놓으면 교통광장, 우리가 도로에 교통광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교차점에 광장이 하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도로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외는 뭐겠어요? 도로가 아닌, 앞에서 말한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이고 일반에 이용되는 걸 말합니다. 부설 주차장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이제 건축가 나와서 건축법에 관련되고 건축물을 만드는데 항상 따라다니는 게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거나 골프 연장 같이 주차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 설치된 주차장이고 그 건축물 시설 이용자나 일반에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로 보는 부분은 부설 주차장이 되겠죠. 자, 이 세 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기억하시고 시험에 나온 부분을 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는 게 우리 원법의 내용은 뒤에 다시 원법을 보는 거고 요약한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이란 그렇죠.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는데 산업기사 문제에서는 다음 중 주차 전용 건축물로서 주차장 사용 비율이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주차장 사용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제1종 및 2종 군생, 문화집회, 판매, 영업 관련 시설, 운동, 업무, 자동차 관련 시설은 70% 이상만 되면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고 정의합니다. 항상 시험에서는 원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실무에 나갔을 때는 조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은 95%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접하는, 물론 잠자는 거 말고요. 주거 이런 거 말고 일상적으로 일하는 데 많이 갈 수 있는 차를 가지고 많이 갈 것 같은 데는 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였을 때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고요. 또 다른 주차장의 종류는 자주식 스스로 운전을 하는 주차장이 있고 기계식 기계의 도움을 받는 주차장입니다. 말뜻 그대로 주차장을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형식 보면 나왔네요. 설명이죠.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노회나 부설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 요거가 그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자주식은 지하로 내가 운전하고 나간다. 지평식. 평평하다는 이야기죠. 요게 바로 지하가 아닌 가는 경우. 건축물식, 건축물로 램프 타고 올라가는 거. 기계식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지하에 넣거나 건축물식 2단 주차, 올라가는 타워 바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자, 주차 구획 이거 무지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요거. 일반형의 평행 주차가 아닌 경우 2.5m 이상 5. 과거에 2.3 곱하기 5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나라 차들이 커졌죠. 중형차들 늘고 수입차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좁아서 문콕 아시죠? 서로 문 열어가지고 팍 찍는 거.
문콕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2.5m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5에 5m가 되는 거고, 평행주차는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가 다니는, 차가 이렇게 위에서 본다고 차가 이렇게 다니는 거죠. 바퀴가 이렇게 보이는 거. 바퀴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창 있고 천장 부분이 보이는, 이렇게 도로가 다닐 때 요거에 평행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평행주차라고 하죠. 똑같이 차가 바퀴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창문이 살짝 보이고 차 지붕이 보입니다. 도로의 면에 평행하게 하는 게 평행주차고요. 평행주차 이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뒤에 다시 평행주차가 뭐냐, 평행주차 이외가 뭐냐 나올 텐데 시험에 요거는 아주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외우시고요. 장애인용은 옆에 더 폭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요거가 시험 문제에 조금 나오는데 요거는 외워야 되고 나머지는 문제 보면서 익숙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원법의 내용을 좀 보십시다. 총칙에 보면 총칙이기 때문에 주차장법 목적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보고요. 네, 읽어봤죠? 주차장 설비 정비 관리에 관한 거다. 그래서 법은 항상 공중의 편의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지요. 넘어갑니다. 용어의 정리 우리 책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렇죠. 408페이지 원법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꼭 알아야 되고요. 주차장이란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이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한다. 2번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 번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뜻은 자 읽어봅시다. 누가 그렇죠. 아까 말했습니다. 기계장치를 이용한다.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 주차장치는 설비를 말하는 거고 3번 이거 읽어보죠. 네, 기계식 주차장치를 이용한다. 4번 도로 그렇죠. 지난번에 했었죠. 도로란 건축법에 의하니까 너비 원칙이 4m 이상의 차량과 보행의 통행 가능한 뭐 이렇게 했었죠. 자동차는 알 거고 주차란 도로교통법에서 주차할 거고 우리 요거 봐야 됩니다. 주차 단위구역이란 이거 봅시다. 네,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 앞에서 우리 평행주차 외에 2.5에 5 이거 한 대를 놓는 거죠. 주차구역은 주차 단위구역은 딱 한 대고요. 이 한 대가 여러 개 모여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주차가 쭉 있고 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또 주차 단위구역이 또 쭉 있고 이런 일정한 구역 전체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 아니면 뭐 무슨 상업시설 주차구역, 주거용 주차구역 이런 것들 있죠. 전용 주차구역이란 말 그대로 뭐에 전용하는 거죠. 그래서 경형, 작은 거, 경형 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성 전용 주차구역 뭐 이런 것들 있죠. 건축물은 우리 건축법에서 했었고 10번에 주차 전용 건축물 이거 앞에서 제가 정리했었죠. 시험에 좀 나왔기 때문에 네,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원칙은 얼마? 95%였는데 군생 1, 2종 뭐 상업 판매 이런 것들은 70%만 주차장으로 써도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고 한다. 10의 건축 이거는 다 외웠죠 우리. 이렇게 한다.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령의 앞에 주차 전용 건축물 주차 면적 비율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멈추고. 그래요. 말했죠.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네, 요 다 들어갔네요.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뭐 연면적 산적 방법 요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또 우리 시행규칙에 요거 나왔었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예전에 나왔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합니다. 뭐가 하나 빠졌죠? 지하, 건축물리, 지평식. 네, 요것만 기계식에서는 평평한 때는 굳이 기계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차구역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주차구역 앞에 우리가 요점 정리한 거에서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평행 주차 형식인 경우 도로가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도로를 기준으로 차가 어떻게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차가 도로 진행 방향과 평행으로 돼 있다. 그래서 평행 주차할 경우에는 차를 이렇게 빼죠. 이렇게 몇 번 사실은 왔다 가야 되니까 이렇게 빼야 돼서 요거의 길이가 좀 깁니다. 그쵸? 일반형을 기준으로 하고 사실은 일반형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가끔 경형이 나오긴 하는데 일반형 위주로 기억을 합시다. 요거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평행주차 형식 이외에는 그림을 보고 합시다. 자, 이것도 도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평형 이외에 사실은 이건 지금 90도를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보면 조금 다른 모양도 나옵니다. 그래도 주차구역의 사이즈는 같다. 그래서 일반형이 5m 이렇게 차가 나오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폭은 일반형보다 크고요. 요쪽 길이는 좀 작죠. 그래서 앞에는 6m에 2m였는데 차를 운전면허를 따본 친구들은 운전을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가려면 이 폭이 더 넓어야 됩니다. 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누가 부축해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 요만큼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노상주차장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내용 간단하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노상주차장이라는 거는 길 위에 있다 그랬죠. 거기에 설비 기준은 길 위에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길 중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혼잡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그 길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말라. 그래서 설치 금지가 더 중요합니다. 봅시다.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간선도로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죠. 거기에 설치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외는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 한다. 너비 6m 미만, 도로폭이 너무 작아요. 6m 미만일 때는 거기다 주차장까지 하면 더 좁다. 그런데 이거 항상 실무는 조례를 보라 그랬죠.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이건 그 다음에 종단구배 기울기죠. 기울기가 4%좀 급하다는 거죠. 급작스럽게 되어 있으면 차가 동그라미 바퀴 차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차가 굴러갈 수 있다. 그래서 4%를 기울기 4%를 초과하는 도로는 노상의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구배가 조금 6% 이하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차도의 너비가 조금 넓은 경우에는 봐준다. 근데 우리 사실은 설치 금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예외는 나중 문제. 고속도로에 주차장 있으면 안 되겠죠. 자동차 전용도로, 아유, 그것도 안 되고 고가도로에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같이 그냥 봅시다. 이거 법에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규모가 20대에서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차 한 대가 들어갔으면 주차 단위구역 하나.
또는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에서 주차대수가 100대면 2대, 그래서 4대까지의 범위에서 또 어떻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되어 있는 거, 지금 우리 앞에 정리되어 있는 거 책 어디에 있는 건지 혹시 확인해 봤나요? 자, 우리 2장은 삭제됨이어서 요 내용은 우리 책의 3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제가 정리한 기준은 산업기사의 기출문제 위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이 정리된 부분을 앞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원법하고 좀 같이 보라고 제목이 키워드하고 같은 몇 장 앞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요거는 페이지 4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정리는 427페이지 되어 있지만 세세한 내용은 오히려 총칙에 있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3장은 그 관리하는 주차를 뭐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쪽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뒤에 보면 그래서 1장의 9, 책 어디 있을까요? 앞에 1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찾았나요? 네. 페이지 415페이지에 총칙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행규칙 제4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멈추고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설치하면 안 된다 라고 정리해서 냈던 부분 그거 기억하면서 봅시다. 1번은 잘 설치해야 된다 라는 거고 2번 보세요. 주간선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번 너비 6m 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4번 종단경사도 자동차 진행 방향의 기울기라고 했죠. 4%가 초과하는 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외로서 13m 이상이고 그러니까 6% 이하인 도로 중에 폭이 좀 넓은 거 6% 이하인 경우에 지방에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높은 사람이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 고가도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고 자, 잘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시험에서는 주로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편하다. 됐나요? 그리고 같이 그 법에 나와 있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노상 주차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한 면 이상 20대에서 50대까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100대면 2대에서 4대로 조례에서 정한다. 50대면 1대에서 2대겠죠. 그 다음에 항상 실무에서 보는 거는 지방자치제 조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노상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